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FOB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그 FOB 조건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예. FOB 조건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조건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대개 모든 무역업체들이 수출할 때는 FOB 조건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FOB 조건으로 가격을 이렇게 수출업자가 여러분들이 바이어한테 제시하게 되면은요. 바이어가 어느 나라에 있든 동일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C 조건이나 D 조건 같으면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운송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운송비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예, 바이어의 바이어가 원하는 지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롭죠.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가격 수정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FOB 조건 같으면은 선적하게 만약에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까지 운송비만 계산하면 되니까 예, 해외 운송에 따른 비용은 가격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번거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OB를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FOB 조건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수출 통계를 발표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FOB 조건이에요. 그래서 FOB 조건 기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 수출액이 대략 요새 한 6, 7천억 이렇게 되잖아요. 6, 7천억 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FOB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출 신고하실 때 수출 가격을 기재를 하죠. 신고서에다가. 그때 기재를 할 때 두 가지를 기재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들이 바이어하고 맺은 그 계약서에 있는 그 금액을 기재한다는 거죠. 그건 다 다르겠죠. 업체마다 뭐 CFR로 얼마, FAS로 얼마, CPT로 얼마, DDP로 얼마 이렇게 다르겠죠. 근데 이게 예,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FOB로 환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모두 모아가지고 통계를 발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할 때는 FOB 기준으로 합산을 해서 발표를 하고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CIF로 합산해서 발표한다. 통계 자료를 정부에서. 예.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FOB 조건은 음, 해상운송 조건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해상운송 조건이죠. 해상운송 조건 그러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FAS 조건.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FOB 조건. 그 다음에 C 조건 중에 CFR과 CIF 조건. 요 네 가지가 있다. 요 네 가지는 해상 운송할 때 쓰셔야지 항공 운송이나 기타 다른 운송 방법일 때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FOB 인천 에어포트, FOB인데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 에이 그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많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 꼭 배로 운송할 때만 쓴다. 자, FOB 조건이라는 거는 free onboard의 약자예요. free onboard. onboard 하면 프리해진다. 무슨 말이에요?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그랬죠?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라고 그랬죠. 주어는 셀러예요. 셀러 shall be free. 셀러는 운송비의 부담으로부터 의무로부터 프리해진다. 벗어난다. 자유스러워진다. 언제? 온보드 하면. 그래서 온보드만 하면 다시 말하면 온보드 할 때까지 비용은 셀러가 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바이어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제목에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OB의 약자로서 지정된 선적항 그러면요. 이건 바이어가 되게 셀러하고 합의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수출한다 그러면 되게 뭐 인천이나
아니면 대개는 부산을 많이 지정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정된 선적항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선적항을 뭐 바이어는 인천으로 해달라, 셀러는 부산으로 하겠다. 뭐 이것 때문에 계약이 어그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건 뭐 어디서 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내력운송비는 다르겠죠. 예. 그건 뭐 다르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정된 선적항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개 부산이나 인천에서 하겠죠. 예, 그래서 해서 매수인이 지적한 선박에 매수인이 지적한 선박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FOB 조건일 때는 운송계약도 바이어가 체결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선박을 당연히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통보가 오게 돼요. 예. 어떻게 와요? 바이어가 지명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바이어가 선택한 만약에 미국 바이어다. 그럼 미국에 있는 바이어가 선택한 미국에 있는 포워드를 통해서 그 미국의 포워드에 한국에 있는 파트너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게 돼요. 그럼 거기다가 갖다가 선적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몇월 며칠 날 부산항에서 몇월 며칠 날 어느 배에 선적해라.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들 포워드한테 얘기해주면 포워드가 알아가지고 선적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FOB 조건 그럼 딱 그거예요. 선적할 때까지 비용과 책임만 셀러가 지면 된다. 그 다음에 대개 선적항은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돼요. 부산에서 하면 부산에서 한다 라고만 얘기하면 바이어가 알아가지고 운송계약 체결하고 몇월 며칠 어떤 배에다 실어라 선적해라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제는 뭐 인컴 좀 공부한 지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명드리는 스타일은 이제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운송비를 먼저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위험은 운송과 운송비 부담과 동일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그 다음에 뭐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한다. 통과는 누가 내는 거 쭉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비용의 면에서 볼 때는 FOB 조건일 때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은 FAS 조건, 그러니까 선측 인도 조건 더하기 선적비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릴게요. 배가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갖다 놓는다, 여기까지만 갖다 놓는다, FAS. 여기서 이렇게 크레인으로 선적할 때까지 책임과 비용을 더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FOB다. 근데 FAS 조건은 많이 안 쓴다고 했죠. 많이 안 써요. 그래서 그거는 벌크 화물일 때 시멘트나 뭐 석탄이나 뭐 자갈이나 모래나 뭐 이런 거 그럴 때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항공 또는 복합 운송 시는 FCA 조건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한다.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천 공항이나 부산 공항에서 만약에 비행기를 운송한다 그러면 그땐 당연히 FCA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혹시 그런 사람 계시죠? 그런 분. 듣고 나니까 뜨끔하신 분 계시죠? 우리는 비행기를 운송하는데 FOB를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바꾸시는 게 좋아요.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죠? 그죠? 네.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요. 틀렸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예. 자, 그래서 FCA를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이어가, 야, 그건 뭐, 구태여 박근혜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FOB를 해라. 그럼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실무적으로는 뭐, 예.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책임과 비용의 범위에서. 근데 그냥 했으면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차이까지 다 설명드리면 또 여러분들 머리 아프세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이고 바이어가 굳이 원한다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바이어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내가 공부해 보니까 FOB는 비행기를 운송할 때는 그걸 안 쓰더라. 그 우리밖에 없더라, 야. 이렇게 좀 뻥을 치세요. 우리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FCA로 바꾸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차이가 뭐냐?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 FOB 인천 에어포트 그러면 비행기에 실을 때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돼요. 비행기를 운송할 때는 대개 물건을 공항 창고에다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창고에서 비행기까지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책임까지도 져야 돼요. FOB면. 비행기를 사용할 때.
FCA면 창고까지만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창고에서 비행기까지 이렇게 옮기다가 혹시라도 뭐 사고가 났다. 그럼 셀러 책임져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공항이 어떤 데인데 얼마나 컨트롤이 잘 되는데. 음. 그러니까 굳이 예,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한번 권유를 합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수출 규모가 크고 매수인의 수출 규모가 작을 때는 FOB보다 CIF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왜요? 이게 바이어가 조금 더 편하니까. 예, 그래 바이어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예, 근데 뭐 그래야 된다라는 거는 뭐 전혀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셀러 바이어 당사자 사이에서 FOB 그러면 바이어가 또 바이어 입장에서는 또 해상운임 계산하고 또 뭐 예, 운송계약 체결하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 알았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거 CIF로 하는 예, 이게 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다. 예, 당연하죠. F 조건은 다 그래요. 예, 셀러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적할 때까지만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권 텀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위험 부담의 분기점, 비용 부담의 분기점은 온보드 시점이다. 분기점이라는 건 뭐예요? 책이나 비용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그 시점을 분기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분기점 전까지는 셀러가 부담하는 거고, 그러니까 셀러가 예, 선적할 때까지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수출국의 지정항에서 본선에 선적했을 때 이게 이제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책으로 배우시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이제 책 집어 던지는 거죠. 아 이게 또 뭐야? 지정 선적항에서 지정은 또 누가 하는 거야? 본선에 적자했을 때 또 무슨 의미야? 매수인이 지정한다는 건 뭐야? 간단한 얘기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셀러 바이어가 합의한 대개는 그 셀러가 얘기를 해줘요. 야 한국은 부산에서 선적하는 게 가장 편해. 나는 근데 배도 제일 항차 수도 많고 배도 제일 많이 빈번하게 운항하고 운임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게 좋아. 그러면 오케이 바이어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본선 이건 그거예요.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한다. 그죠? 바이어가 체결을 하고 바이어가 통보를 해준다고 그랬죠? 예, 거기다 실으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전에서 보면은요, 바이어가 야, 네가 그냥 알아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네가 배 실어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포드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야, 선박 좀 예약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다. 이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11가지 조건 중에서 EXW하고 DDP만 예외다 그랬어요. 나머지 조건은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임의 보험이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뭐, 그렇죠?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CIF나 CIP는 셀러가 반드시 보험에 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죠? 강제보험이죠. 근데 나머지 조건들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임의보험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들면은 누가 든다? 당연히 위험 문제를 생각을 하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해상이나 항공 운송 중에 사고 날까 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FOB는 누가 져요? 바이어가 FOB일 때는 운송에 대한 책임은 바이어가 지잖아요. 셀러는 선적까지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배가 뿡 하고 떠나기 시작하면 뿅 하고 도착할 때까지는 사고 나면 바이어가 책임지니까 보험에 들면 바이어가 든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운임은 후불 조건이다. 그렇죠? 오늘 당연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운송계약을 바이어가 체결하고 운임도 바이어가 지불하게 되니까 당연히 운임은 후불이죠. 후불을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영어로?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아시는 분 계신가요? collect. 기억나시죠? collect. 점점 전자펜 글씨가 예뻐지고 있죠. 네, collect 후불. 선물이면은요, 프리페이드. 그래서 매수인이 수입 국가에서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자를 책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깔끔치가 않은 거죠. 이해하는 게. 그쵸? 그러지. 아이씨, 이게 무슨 말이지? 글자는 보이는데 확실하게는 확신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미네이션 한다 그래요. 바이어가 선박을 지정하는 거. 이걸 노미네이트.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선박이 노미네이트 됐네? 노미네이트 돼야 되네? 바이어가 노미네이트 하네? 이런 식으로 해요. 줄여가지고 노미 그런다 그랬어요. 노미네이트, 노미네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온보드가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되므로 FCL을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한다. 그러니까 맨날 권장을 해요. 권장을 하는데 이거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전에서는 그냥 다 FOB를 쓰는 거죠. 배로 선적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이제 항공으로 운송할 때는 FCL을 쓰는 게 맞는 거고, 예. 배로 운송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FOB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제 인커텀즈에서는 이렇게 쓰면 어떠냐 하고 권장은 해요. 권장. 지금 마스크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스크 지금 실내 마스크도 의무도 해제가 됐잖아요. 그냥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무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지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의무일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인커텀즈에서 야 배로 운송할 때도 이젠 FOB 쓰지 마. FCA 써. 라고 의무로 규정해 놨으면 의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건 그냥 권장 사항인데 전혀 영향력이 없는 권장이다. 그래서 결론은 FOB로 쓴다. 결론은 FOB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